몽골의 알타이 산맥,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해발 3000m의 고지대. 그곳에는 수천 년 전부터 대지의 울림을 듣는다는 이들이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제보를 통해 몽골의 한 깊은 동굴에서 수행 중인 젊은 도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끊은 채 오직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긴 침묵을 깨고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몽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리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26년 인류에게 닥쳐올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충격적인 예언. 과연 몽골의 수행자가 본 2026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경고한 변화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 기묘한 예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몽골의 유목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평범한 소년 바타르. 양떼를 몰고 초원을 누비던 그는 어느 날부턴가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를 지켜봤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년은 밤마다 등뼈가 불타는 것 같다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단순한 성장통이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척추 아래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뱀이 꿈틀거리며 머리 위로 솟구치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고대의 수행자들은 이를 쿤달리니의 각성이라 부릅니다. 인간의 신체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재된 생명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현상.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뜨거운 에너지는 며칠 밤낮으로 소년의 척추를 타고 올라왔고 마침내 그의 미간, 즉 이마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소년, 아니 도사 바타르의 눈앞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는 자신의 이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눈이 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첫 번째 환영. 그것은 푸른 빛을 띠고 있는 지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구는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지구를 감싸고 있는 촘촘한 빛의 그물망. 현대 과학이 지구 자기장이라 부르는 그 보호막이 마치 낡은 천 조각처럼 찢어지고 구멍이 뚫린 채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던 겁니다. 북쪽과 남쪽의 자석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다. 오래된 보호막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놀랍게도 정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유목민 출신의 도사가 뱉어낸 말들은 현대 지질학자들이 우려하는 지자기 역전 현상의 전조와 소름 끼치도록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의 제3의 눈이 지구에 보이지 않는 비명을 목격한 것일까요? 2025년 봄, 도사의 능력은 더욱 기이한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진 그의 의식은 육체를 벗어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지구의 깊은 지하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구의 땅 밑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길을 목격합니다. 어떤 것은 대륙을 가로지르고 어떤 것은 깊은 바다를 건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의 신비주의자들이 레이라인이라 부르는 지구의 에너지 격자망. 고대 문명들이 신성시했던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바로 이 선 위에 세워졌다는 가설이 존재하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도사 바타르는 이 빛의 강물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정하게 뛰던 지구의 맥박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숨이 가쁜 환자처럼 지구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느려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과학계에서 말하는 슈만 공명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지구와 대기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주파수 7.83Hz, 인간의 뇌파와도 유사하여 지구의 심장 박동이라 불리는 이 수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보고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사는 직감했습니다. 지구가 지금 새로운 주파수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땅의 울림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구의 리듬이 바뀌면 그 위에 사는 생명들의 정신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다. 그리고 2025년 겨울, 동지가 지나고 가장 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도사는 마침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연대기를 펼쳐보게 됩니다. 마치 한 장씩 책장을 넘기듯 그의 눈앞에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파노라마가 펼쳐졌습니다. 그 첫 페이지, 2026년 3월, 지구 자기장의 균열이 극에 달하는 그 시점,
우주에서 쏟아지는 미지의 에너지가 인류의 뇌를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감각의 개화로, 그리고 그 거대한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가장 강력하게 맺히는 곳, 도사의 시선이 멈춘 곳은 몽골의 초원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끝, 바다와 대륙이 만나는 좁은 반도,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2026년의 운명은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가 본 2027년의 대한민국, 그 구체적인 예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2026년 여름, 도사 바타르가 예견한 인류의 변화는 기이하게도 짐승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철새들이 길을 잃고 도시 상공을 배회하거나 돌고래 떼가 이유 없이 해안가로 돌진하는 현상, 학계에서는 이를 지구 자기장 교란에 의한 내비게이션 오류로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사의 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새로운 주파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동물들의 감각기관을 타격한 그 보이지 않는 파동이 마침내 인간의 뇌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도사는 2026년 하반기를 강제적 공감의 시기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감정이 내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 길거리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의 슬픔과 분노가 여과 없이 내 뇌로 흘러들어오는 경험. 이것은 초능력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운 혼란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인지 남의 감정인지 구분이 안 되는 공황 상태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조성할 것입니다. 기존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의 범람, 도사는 이를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껍질을 찢는 고통에 비유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고 두렵지만 이는 진화를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가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몽골의 도사는 지도를 펴놓고 정확히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반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이 끝나는 곳이자 광활한 태평양이 시작되는 곳, 음과 양이 대륙의 기운과 해양의 기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에너지의 용광로. 풍수지리학적으로도 한반도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거대한 기운이 태백산맥을 타고 내려와 응축되는 형상입니다. 도사 바타르는 바로 이 산줄기, 백두대간을 타고 흐는 빛의 혈관이 2027년이 되면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수천 년간 억눌리고 응축되었던 한반도의 에너지가 마침내 빗장을 풀고 터져 나오는 시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허우적댈 때 오히려 이 땅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할 단초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7년 봄, 그 에너지가 응집된 특정 좌표에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구세주나 화려한 영웅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사가 묘사한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후반, 특별할 것 없는 외모, 수수한 옷차림, 어쩌면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쳤을 법한 지극히 평범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도사의 제3의 눈으로 본 그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 부근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이한 빛, 초록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그 강렬한 에너지가 주변의 공기마저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웅변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 곁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는 체험을 한다. 도사는 이것을 에너지 공명이라고 설명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주파수로 타인의 망가진 파동을 조율하는 능력. 마치 고장난 라디오 옆에 성능 좋은 송신기를 두면 잡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7년 중반, 서울 인근의 작은 공간, 간판도 없고 홍보도 없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나중에는 간절함으로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돌아가서도 그 경험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 평범한 청년이 전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일 만큼 단순했습니다. 종교적 교리도 복잡한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은 단 하나,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고치는 법은 알지만 나 자신을 고치는 법은 잊어버렸다. 그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에는 조용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파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은 2028년이 되면서 예기치 못한 거대한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과학계조차 침묵하게 만든 기이한 현상. 그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28년, 대한민국은 기이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도사 바타르가 본 2028년의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종교 부흥회나 열광적인 집회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직도 없다. 간판도 없다. 심지어 리더도 없다.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주말이 되면 도심의 카페, 한적한 공원, 심지어 직장 내 휴게실에서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침묵을 공유합니다. 누군가가 주도하여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곁에 앉아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을 응시할 뿐입니다. 도사는 이를 공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소리굽새를 울리면 옆에 있는 멈춰있던 소리굽새가 저절로 함께 울리는 현상. 한 사람의 깨어난 의식이 말 한마디 없이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진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묘한 전염은 2028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지만 함께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과 증폭된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개인의 스펙과 경쟁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연결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2028년 중반,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마침내 과학의 영역으로 침투합니다. 전 세계 기상 관측소와 지질 연구소의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뇌파라 불리는 슈만 공명 지수, 수십 년간 7.83의 부근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이 수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에는 기계 결함이나 태양 흑점, 폭발 탓으로 돌리던 과학자들도 더 이상 데이터를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도사 바타르의 예언은 여기서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입니다. 차가운 머리를 가진 자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의 말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기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숫자로 보여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리학과 영성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과학자들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집단적인 의식 변화가 실제로 지구라는 행성의 주파수를 바꾸고 있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말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교육 현장까지 뒤흔듭니다. 주입식 교육과 서열화된 점수가 무의미해지는 시대, 아이들은 이미 어른들보다 먼저 진화해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답을 찾고 배우지 않은 것을 느끼는 아이들. 결국 2028년 하반기, 일부 혁신적인 학교를 중심으로 명상과 감정, 인식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도입되는 전례 없는 교육혁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결코 구시대를 곱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2029년 초, 도사의 비전 속에는 거대한 먹구름이 포착됩니다. 그는 서쪽의 거대한 나라,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들을 지목했습니다. 기존의 시스템으로 권력을 유지해온 기득권 세력, 그들에게 대중의 각성은 곧 통제 불능을 의미했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사는 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잃는 것을 가장 무서워한다. 미디어는 이 새로운 흐름을 사입이나 집단 히스테리로 매도하기 시작하고 알 수 없는 규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급격한 의식 변화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저항, 사회는 잠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터져버린 댐의 물살을 손으로 막을 수는 없다. 2029년 중반, 그 견고해 보이던 저항 세력 내부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들 또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의식으로 평화와 치유를 경험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들의 견고한 이성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는 약물과 수술만 고집하던 의사들이 에너지 치유를 병행하기 시작하고 기업에서는 경쟁 대신 상생을 논하는 경영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지시가 아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거대한 뿌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 몽골의 도사 바타르는 이 시기를 인류 역사의 최종 분기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마치 고속으로 달리던 열차가 선로 변경 장치 앞에 선 것과 같습니다. 한쪽 선로는 과거의 방식, 즉 물질과 경쟁,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회귀하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의식이 확장되고
공존을 선택하는 새로운 차원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도사는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주파수에 따라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자체가 갈라지는 시기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한반도에서 시작된 그 미스터리한 인물의 행보는 더욱 기이해집니다. 2030년 상반기, 도사의 제3의 눈에 비친 그 선지자는 더 이상 물리적인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동시에 부산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 누군가와 연결되는 현상.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비국소성 넌록 비국소성, 즉 입자가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이 인간의 의식 레벨에서 구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주변으로 모여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흔한 사이비 종교나 거대 팬덤의 모습을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사가 묘사한 2030년의 풍경은 기성세대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회장도 없다. 총무도 없다. 명령을 내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곳에는 위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알아서 모여들듯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곳에 자발적으로 나타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음악가는 음악으로, 건축가는 공간으로, 요리사는 음식으로, 누군가의 지시 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거대한 공동체는 인류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완전한 형태의 탈중앙화 조직이었습니다. 그 구심점에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심플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세 가지의 코드. 첫째, 로맨스가 아닌 연결로서의 사랑. 둘째, 과거와 미래를 지우고 오직 지금에 존재하는 것. 셋째, 외부의 구원자를 버리고 철저히 내면의 답을 구하는 것.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해체했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가차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당신 안의 빛을 보라. 이것이 그가 가진 카리스마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중반, 돌연 그는 자취를 감춥니다. 도사의 비전 속에서 한동안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다. 충전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도 밤에는 지지 않는가. 계속 주기만 하면 고갈된다. 그도 인간의 육체를 가졌기에 멈춤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의존하려던 사람들은 스승이 사라지자 비로소 스스로 서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를 만들어낸다는 경영학의 격언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 2030년 하반기에 일어납니다. 한국에 그가 잠적한 사이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발화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 언어와 인종은 다르지만 한국의 그 사람과 똑같은 파장을 지닌 인물들이 우후죽순처럼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는 불씨였다. 이제 그 불씨가 전 세계의 마른 장작에 옮겨붙은 것이다. 몽골의 도사는 이를 보며 전율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동시다발적으로 각성하는 집단 지성의 시대.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지구는 마지막 단계, 2031년의 대통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 하나로 합쳐지는 SF 영화 같은 현실. 2031년, 몽골의 도사가 본 지구의 하늘은 기묘했습니다. 찢어지고 구멍 났던 지구의 자기장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모습으로의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더 촘촘하고 더 밝게 빛나는, 마치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거대한 보호막처럼 보였습니다. 지구라는 하드웨어가 안정되자 그 위에 사는 인류라는 소프트웨어의 충격적인 동기화가 발생합니다. 2031년 봄, 어느 날 오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동시에 행동을 멈출 것이다.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이것은 집단 의식의 대통합 현상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의도가 느껴지고 지구 반대편의 고통이 내 살가처럼 느껴지는 거대한 감각의 확장. 우리는 이것을 SF 영화에서나 보던 텔레파시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사의 해석은 훨씬 더 원초적입니다. 거짓말이 불가능한 세상이 온다. 입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속의 칼날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로 쌓아 올린 오해와 갈등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치인의 위선, 비즈니스의 기만, 관계 속의 거짓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 두려움은 무지에서 오는데 서로가 서로를 투명하게 알게 되니 인류를 지배하던 원초적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에 대한 공포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031년 여름, 과학기술 또한 믿을 수 없는 진보를 이룹니다. 도사는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뇌파 조종 드론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도와 에너지장을 읽어내어 질병을 치유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의료 기술의 등장. 물질만 다루던 의사들이 보이지 않는 기운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과학이 마침내 영혼의 영역을 인정하고 손을 잡은 것이다. 이 시기가 되면 사회 구조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는 붕괴하고 모두가 원탁에 둘러앉은 것과 같은 수평적 협력 구조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2년, 도사 바타르가 펼쳐본 연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는 2032년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6년간의 격변과 혼란이 비로소 일상이 되는 시기. 흥미로운 것은 도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긴 침묵 끝에 몽골의 도사는 무거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듣고 안심하거나 혹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단지 가장 밝은 가능성일 뿐이다. 그는 자신을 그저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당신의 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